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평스 경정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 2,000원 발언을 통해서 식품 물가를 통제할 것으로 시사하면서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권 교체기에 즈음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식품기업들은 수입 원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환율 때문에 추가 인상 요인도 있지만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요. 더 나아가서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 평론가님 네. 라면 좋아하세요? 저 라면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네. 이제 뱃살 때문에 네. 이제 좀 덜 먹게 되는데 예. 그래도 워낙 라면을 또 좋아했죠. 그 맛을 끊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마성의 맛이죠. 사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 한 달에 솔직히 말해서 두세 번 이상은 먹는 것 같은데 아, 예. 소화는 잘 안 돼요. 네. 지난 9일이죠. 네.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하는 게 맞냐 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에 주목을 했잖아요. 예. 지금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주목을 할 때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시정부 출범에 이제 맞습니다. 힘이 탁 들어갔는데. 예, 정책에 대한 이제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또 정책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는 라면 업계처럼 약간 긴장하는 업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라면 2,000원이 진짜 맞냐? 근데 알고 물어보신 거죠, 사실. 예, 그렇죠. 그걸 모르고 뭐 라면 2,000원 모르고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네티즌들이 또한 누리꾼들이 막 뭐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라면 값도 모르냐? 이런 했는데 이건 그거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물가에 대해서 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실상 뭐 의도적으로 던진 메시지다. 약간 어떤 은유적인 맞습니다. 화두. 예,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물가 안정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시장이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정부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럼 지금 서민 경제를 신경 써야 되고 서민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제 라면이고 이 라면에 대해서 환기시키면서 사실상 정부의 강한 물가 안정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장에 던졌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이제는 식품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했어서 이미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다 올려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지금 치고 나와서 맞아요. 좀 당황하는 모습들은 좀 분명히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고의 목소리죠. 우린 이렇게 가겠다라는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던졌고, 식품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결 아니면 인하의 압박카드로 이제 쓸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 경고의 목소리가 식품업계는 이제 강하게 이제는 압박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업계 반응이 일단은 뭐 그런 건데 네. 라면값 2,000원 프레임은 서민 물가가 올랐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넓은 의미가 네.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데 뭐 업계는 좀 억울하다. 네. 사실 2,000원짜리 라면 몇 개 되지 않는다. 주로 다 1,000원대에 판매된다. 네. 뭐 근데 뭐가 높냐.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제가 그래갖고 솔직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네. 작가님이 조사를 해봤겠지만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비싼 라면이 농심 대파 육개장면이라고 3,000원 중반대더라고 보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오뚜기에서 만든 제주 또또라면도 한 봉에 3,000원. 네. 뭐 이런 식으로. 김치찌개 백종원 라면이 2,200원. 하람 미식장인 라면 2,200원. 진짜 한 3,000원, 2,000원대 라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본 라면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표에도 나오는데 저건 네.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죠? 네. 저게 보면은 뭐 상단을 봐야 되겠지만은 최고가를 중심으로 보면 틈새라면 너구리면 이런 것들이 거의 한 6,000원에 한 봉에 네. 그러니까 5kg 나누면 사실은 1,000원 중반대 정도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라면 2,000원 넘어가는 게 있느냐라고 해서 누리꾼들이 막 얘기하셨는데 실제 말씀 주셨다시피 2,000원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프리미엄 라면급 같은 경우는 2,000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면 같은 경우도 블랙 다 아실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거의 1,900원 하거든요. 지금 소비자 가격으로 한 봉에. 툼바라는 라면도 그렇고. 네, 툼바도 있고요. 툼바는 2,000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0원 넘어가는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 있어서 식품업계는 이게 라면 업계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일부분이다. 이거 가지고 일반화하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는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사실상 이제는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업계가 이제 노골적으로 사실 가격을 혼란기에 틈타서 올렸던 맞아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 목소리를 냈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물가 안정을 갈 거기 때문에 알아서 잘 가격 조정을 해라라고 이제는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식품 가격, 외식 가격 특히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식품 가격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장바구니 물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맞아요. 서민 생활에 라면 물가가 실제로 보니까 1년 전보다 현재 6.2% 올랐어요.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얼마예요? 1%대인데. 맞습니다. 이거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린 거거든요.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표를 보면은 식품업계가 너무 노골적으로 올렸어요. 대놓고 올렸어요. 예, 라면 가격을. 이게 그 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3월부터 가격을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라면 가격을. 그래서 그 3월 이전에는요, 사실상 그 라면 물가가요, 사실상 0%대였어요. 그러다가 3월 달부터 지금 3월 달이 0.6%에다가 4월에 딱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5.1%, 그다음에 5월 달에는 6.2% 라면 물가입니다. 상승률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팍 치솟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올려야 돼. 지금 안 올리면 분명히 새로운 정부는 가격 압박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규제 사각 기간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혼란기에 이미 가격을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사실상 이제 라면 가격을 치게 올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통계청에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를 들어왔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또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5월까지의 이 식품업계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상 몇 개의 제품이 과연 올렸는지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74개 품목을 조사해 봤는데 가공식품이요. 예. 여기서 53개가 올랐어요. 다 올렸어요? 예, 거기에서 아하. 5% 넘어가는 게 34개입니다. 어떤 품목들이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라면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초콜릿은 카카오인 예, 원가가 좀 인상했으니까 그것도 근데도 치고 이게 초콜릿이 10%는 올랐거든요. 11월 달과 5월 달 그 사이에. 과도하게 올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탄핵되고 나서 탁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도 굉장히 올랐고요. 물론 커피는 브라질 원두 작황이 좋지 않아서 기상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동안 못 올렸던 거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지금 올려야지만 가격을 지탱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농심이나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흔들릴 거다, 앞으로 떨어질 거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영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다 돌아가는 게. 계산을 했다. 예, 계산 다 했죠. 그래서 이미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 받아봤자 어차피 올린 만큼에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지금 식품업계의 주가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전 봐요. 주가가 어제 좀 흔들린 걸로 지금 기록은 돼 있는데 혹시 아세요? 어떤 종목들이 좀 흔들렸는지? 일단 농심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날 당일날 이제 4.4% 넘게 빠졌었죠. 예, 그래서 이제 4.64% 이제 그 정도에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폭 이제 지금 나오는 차트는 어제 진정된 좀 상태.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 장이죠. 그래서 그렇죠. 어제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진정이 됐는데 당일날은 이제 좀 크게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일날 과도하게 빠졌던 거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 치고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반짝 이제는 긴장을 했던 거고, 이미 가격을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하를 분명히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인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추경호 부총리가 그 당시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 부총리가 언제 언론에다 대고 라면가 너무 올랐다. 밀가루 가격 떨어졌는데 왜 라면가 오르냐. 그 당시에 이제 2023년도에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라면 업계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라면 가격 소폭 조정이 될 텐데 뻔히 예상되다 보니까 이미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하락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기후다라고 해서 너무 좀 긴장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라면 브랜드 공장 제조업체가 네. 10개더라고요. 네. 메이저 업체만. 네. 지방에서 따로 만드는 건 빼고.
공장이 17곳이에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전 짜장면처럼 네, 우리 물가 그 소비자 물가 기준 품목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물론 뭐 지정을 과도하게 정부가 강제로 규정하진 않지만 이게 네. 관리 품목이란 말이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값을 이제 은유적으로 말하면서 식품 물가 고강도로 규제를 하겠다, 네, 관리하겠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새 정부 들어오면 늘상 있는 일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엔 라면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지. 네.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이때는 이름이 뭐였냐면 불량식품과의 전쟁, 그래갖고 이제 네. 약간 이 식품 전반적으로 물가를 좀 잡는 그런 게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도 주요 품목 식품 가격에 대한 통제는 있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방향이 좀 다르단 말이죠. 약간.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는 아마 다 추억의 용어긴 한데 MB 물가지수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 MB 물가지수라고 해서 네. 이명박 정부 딱 들어와 갖고 물가 통제가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식품업계 특히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제는 물가 조정을 하겠다. 이거 너무 올리지 말아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MB 물가지수라고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갖고 좀 압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불량식품과의 전쟁 하면서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비슷한 뉘앙스로 들어갔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과징금이 나온다 그러면 매출의 10배를 내게 할 거다. 막 이렇게 과도하게 정말로 언지를 했던 부분도 그래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정부는 조금 덜 했는데 이제 원가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당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 물가를 좀 낮춰주는 부분에서 좀 원가를 보존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요. 이렇게 서민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지주들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물가 통제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부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흘러가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쭉 시간이 가면은요, 오히려 소비자 물가 평균치보다 이 가공식품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예, 어떤 정부든 간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단기적이죠. 네, 단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물가 통제에 들어가도 단기적인 효과만 나오지 기조적인 어떤 물가는요 아시겠지만은 해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대외적인 변수가 더 많이 작용하거든요. 특히 이제 먹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뭐 기상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안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가공식품 물가 잡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이런 가공식품 물가도 물가지만 외식 물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외식 물가 이거 규제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문제고 만약에 그냥 뭐 별미로 사 먹는 건 괜찮은데 네, 생활인 분들이 많아요. 생업에 종사하면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어떨 땐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이 물가들이 외식 물가들이 너무 비싸고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오른 측면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비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냉면 맞아요. 주요 그 유명 냉면들의 가격이 저는 약간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17,000원, 18,000원 평냉 특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르면 다른 외식 물가들이 덩달아 오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잡아내는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거기 유명한 평양냉면집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거기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먹을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가격이 17,000원 막 18,000원 하다 비싸죠.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평양냉면을. 그래서 사실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도 업체들이 있거든요, 항상. 예. 가격을 선도적으로 올리는 뭐 막말로 깃발 들고 가면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준거 가격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학계용어로. 그래서 네. 준거 가격이 딱 형성이 되면은 다양한 그 후발 업체들이 쫓아가는 경우가 이 가공식품 업계는 특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면도 농심이 올리면 다 같이 다 올려버리거든요. 따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준거 가격 형성이 가공식품에서는 굉장히 좀 세게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금 모든 먹는 물가가 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네. 관리가 안 되면 네, 서민 생활 경제에 바로 직격탄을 주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사실 뭐 여러 전문가들이 따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문제는. 맞습니다. 이게 단지 뭐 조금 뭐 먹을 게 비싸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가계 가처분 소득 연결까지 뭐 되는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새 정부 생필품 물가 관리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전망이라든가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식품업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물가를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게 이제 환율 대표적인 게 또 환율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환율이 뭐 몇 달 전보다는 많이 안정화됐죠.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장기 평균 대비해서보다도 높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 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정부가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되고요.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식품업계 원재료 가격이 좀 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 물론 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워낙 강세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제 워낙 강세로 약간 뭐 미국도 원하고 우리도 이제 수입 물가를 위해서라도 워낙 강세 기조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수출업계는 안 좋을 겁니다. 당연히 수출업계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을 본다 그러면 아직은 이 고환율 상태의 이윤을 좀 누리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겠죠. 예.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환율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원자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뭐를 많이 했냐 그러면 재정 지출을 늘려서 할인 쿠폰을 많이 사실상 시장에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정 지출로 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할인 쿠폰을 뿌려서 소비자들의 가격을 낮춰주는 부분.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재정 여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8%가 넘어간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지금 추경안도 지금 2차 추경도 마련되고 있고, 뭐 25만 원 뭐 전 국민으로 줄지 아니면 선별로 갈지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지금 소비 쿠폰은 뿌려야 되고. 그래서 물가도 또 불안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과정 재정 여력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어느 정도 카드는 있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비 쿠폰도 보낼 수 있는 것,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식품 가격을 형성하는 펀더멘털 요인들이 네. 환율이 있고 네. 유가 맞아요. 그리고 뭐 원재료인 농산물 네, 이게 셋 다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1,300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환율도 네. 지금 1,500원 육박하던 거에 연초에 비하면 네. 반년 만에 엄청 10% 떨어졌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떨어졌죠. 뭐 많이 떨어졌어요. 네, 원자재, 농산물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격은 올렸어요. 근데 이거 내렸다고 가격 내리지 않아요. 맞아요. 이걸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게 뭐 한마디로 장사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앵커님이 역시 기자다운 날카로운 측면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이 한 번 올리면 떨어지지 않는다. 안 내려요. 예. 지금 사실 팜유, 그러니까 라면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라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하는 게 밀가루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하나가 팜유입니다. 근데 팜유 가격도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예, 지금 높을 때보다 다 떨어진 상태인데 그런데 라면 가격은 안 떨어진다. 예, 그런 오히려 부분에서 올렸다. 예, 그래서 이제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 있죠.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이 얘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를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뭐가 있냐면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이것 때문에 이마트하고 롯데쇼핑 주가 하락했다는데 네. 지금도 일요일 날 쉬는 거 아니에요? 격주로?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이제 지자체 단의 권한입니다. 이게 휴일 쉴 수 있고요, 평일 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기조가 휴일에 무조건 쉬어라 이거였어요. 근데 주로 주말에 예, 일요일 날.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워낙 지금 대형 업체들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작을 했었죠. 지자체별로 평일날 쉬는 곳이 있군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도 있어요. 서울시 안에서도 이제 평일로 옮긴 데가 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원상복귀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로 무조건 강제. 옛날처럼. 예, 옛날처럼. 그럼 전통시장 살리겠다. 의미는 그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오세희 의원이 그 소상공인 연합회 거기 이제 수장이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관련된 분이세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나서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죠. 예,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 무조건 휴일날 의무 강제 휴일해라. 대형마트에서 휴일날 쉬게 되면 전통시장으로 많이 갈 것이다. 이런 건. 근데 그게 저는 불만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보고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는 대형 업체들이 쉬니까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을 안 본다더라. 이런 보고서도 많습니다, 사실. 오히려 쿠팡 쓴다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패러다임을 잘못 읽었다는 비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 업체들이 전통시장 때문에 뭐 안 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또 대형마트 때문에 안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오프라인은요 온라인과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쿠팡과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의 싸움이지 이게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말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저 개인적 생각도 잘못 짚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만 훼손하는 꼴이다. 이게 당내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있다 그러죠. 네. 과연 이게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금 나왔다라는 게 저는 좀 불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못 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함이 풀렸습니다. 배달 앱 규제 이거를 사실은 이재명 정부 공약이잖아요. 네. 배달 앱, 그러니까 배달료 비싼 거 이거가 좀 걷잡을 수 없이 가니까 네. 소비자들에게 이 음식값 인상분이 더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배달 플랫폼 업체가 이제 초긴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제 물가 안정을 시키려면 이런 것도 잡아야 된다. 맞습니다. 수수료 상한제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수료, 배달 수수료 이게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동네 자장면집은 당연히 공짜였고 맞아요. 너무 옛날 얘기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배달료가 주로 1,000원, 맞아요. 1,500원, 네. 2,000원 하면 비싸다.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면 뭐 택시나 이런 것처럼 거리 병산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네. 그보다 곱하기 2, 3 이렇게 되는 지역도 네. 있고 뭐 5,000원도 있고 뭐 맞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한번 규제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규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날이 왔네요. 네, 저는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간에 옛날에 그렇게 광고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면서 그렇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광고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네. 딜리버리 히어로 이제 독일 게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잖아요. 네. 그 독일 게르만족 민족이에요. 게르만족. 그리고 쿠팡 이츠도 마찬가지죠. 쿠팡이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엄연히. 주주들이 많죠.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민족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너무 배려를 안 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네, 수수료, 배달 수수료 너무 많이 올려서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매출액의 15% 무조건 그냥 배달 수수료 나가고 있는 거예요. 10에서 한 15% 사이로.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를 팔아도 배달 수수료 다 뺏겨버리니까 거기에다가 광고비까지 하면은 거의 20% 육박하거든요. 그럼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한테도 돈을 받고 그렇죠. 가맹점한테도 맞습니다. 돈을 받고 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원 받는다 그러면 가게에서도 받고 여기서 하면 한 5,000원씩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이런 표현을 써요. 시장에서는 착취한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너무 착취한다라는 예가 나오는데 근데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사실상 이 공정위에서 만들었던 온라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절이 좀 돼야 돼요. 사실상. 근데 제가 이제 흘러가는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없어요? 협의가 안 돼요. 서로 이해 상충의 문제, 그러니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려가 너무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저는 충분히 합의가 됐을 거라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당 엄청 주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 배당 계속 하면서 자본 유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렇죠.
결국에는 주주 좋은 일만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돈을 벌어다 주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국민의 이제는 편익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들고 나온 거예요. 아예 상한제로 가자. 사실 이게 상한제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어느 나라가 사실상 이렇게 어느 민간 기업에 대한 수익 부분에 대해서 딱 그냥 커트라인을 정해놓습니까? 야, 더 이상 이윤 먹지 마 이런 상한제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수익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너무 그동안 노골적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높여왔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또 그런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지 네. 몰랐어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서는 질문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또 2부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죠. 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새 정부의 서민 물가 관리 대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